경기도와 인천 일대 학교 주변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100여 건 가까운 적발이 나왔습니다. 네, 특히 이미 단속이 되고도 버젓이 영업을 해온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안마방에 경찰 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성매수남과 성매매 여성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몸을 피합니다. 또 다른 마사지 가게에서는 각종 피임기구가 쏟아져 나옵니다. 학교 주변에 명함을 뿌린 뒤 승합차로 성매매 여성들을 옮기는 신종 성매매까지. 모두 학교로부터 불과 200m 안에 있어 유해 업소가 들어설 수 없는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경찰이 지난달 경기 지역 학교 정화구역 내 불법 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려 97건이 적발돼 165명이 형사 입건됐습니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해서 저희 어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니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문제는 이번에 단속된 업소 5곳 가운데 한 곳은 이미 전에 단속되고도 영업을 계속해왔다는 점입니다. 3차례 단속되고도 배짱 영업을 해온 곳도 7곳이나 됩니다. 인천에서는 한 업소가 불과 한 달 사이 3차례 적발되는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뭐 하는 건지 다 아니까 좀 주민으로서는 조금 안 좋죠, 그러면. 그래서 그런 강화를 더 해서 성매매 업소들이 자유업이거나 아예 불법이다 보니 벌금 이외에는 폐쇄나 영업정지 같은 행정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는 겁니다. 애들이 적발해서 걸리고 나면은 그냥 문 닫았다가 다음에 또 사업자 바꿔가지고 또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번 거기서 붙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단속 이후에도 버젓이 불을 밝히는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절실해 보입니다. JTBC 이호진입니다. 학교 앞 성매매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자, 학교 앞에 이렇게 성매매 업소가 많다는 거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되는데요. 경기도와 인천 일대에서 상당히 많은 적발이 있었어요? 예, 이번엔 그 경기지방경찰청과 인천지방경찰청이 단속한 결과 모두 16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네. 입건된 사람만 해도 업주를 포함해 270명이 넘는데요. 수법을 보면은 합법적으로 안마 시술소를 차려놓은 뒤에 안에서는 성매매를 하거나 혹은 오피스텔을 옮겨 다니거나 혹은 전단지를 뿌린 다음에 아예 집까지 성매매 여성을 옮겨다 준 신종 수법까지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 네. 학교 인근의 이런 유해 업소에 대해서 현행법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떨어진 안의 곳에는 그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이런 것들이 심의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성매매 업소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불법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않고 몰래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단속을 조치를 하더라도 영업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번에 경기청에서 단속된 경우를 봐도 이 가운데 21곳이 이미 단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2차례 단속된 곳이 14곳, 그리고 3차례 단속된 곳이 7곳이었습니다. 계속 그냥 하는 거군요. 네. 심지어 한 달 사이에 3차례나 단속이 됐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황당한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실제 재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벌금형이 나오기 때문에 업주들이 벌금을 내고 그대로 영업을 하거나 혹은 명목상의 사장만 바꿔서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미 수차례 단속이 이루어졌던 수원의 한 상가를 찾아가 봤었는데 중학교로부터 불과 3분 거리에 3분 거리에서 성매매 업소들이 여전히 성업 중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상당한 불편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그쵸, 여기 조금만 저기 나가도 다 그런 곳이거든요. 술집 뭐 이렇게 호객행위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그 러브모텔 다 주차장이고 막 이러거든요. 무서워서 그 길로 안 가고 항상 돌아서 가요. 시간 더 걸려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네. 학생들도 지금 저렇게 느끼고 있고 참 3분 거리에 있다는 게 참 믿기지가 않는데 교육당국에서는 이런 학교 주변의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관련 법상 교육청이 학교 학교 정화구역에 들어오는 업소들의 관리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실제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찰과의 합동 단속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 취재진이 만난 한 교육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증을 들고 가서 보여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면서 푸념 아닌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이 공무원의 입장 한번 들어보시죠.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교육청 담당자들이 아무리 공무원증 들어가서 보여줘도 출입 자체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또 단속 과정에서 충돌이나 마찰이 생길 경우에 체포 권한이 없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경찰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실질적인 단속의 주체는 경찰이 아닐까 싶은데 단속한 곳을 또 단속하고 계속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하도 많은 단속을 하다 보니까 같은 성매매 여성을 5차례나 입건한 적이 있었다면서 좀 씁쓸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매일 같은 곳만 단속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경찰도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때문에 이제 성매매 업소가 들어선 건물에 건물주를 처벌하는 방안이 도입이 되어 있는데 예. 이 경우에 건물주가 실제로 성매매 업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붙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지자체와 협조를 해서 그 업주를 불러다가 이제 어르고 달래서 자진 폐쇄를 유도를 하거나 혹은 업종 전환까지 유도를 시키는 전담팀까지 꾸려져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경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또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무엇보다 이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학교 오고 가면서 보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잖아요. 좀 현실성이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호진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